건축물이고 그 예. 30년 동안 계속 그게 누적돼 있고 예. 더군다나 단속하고 있는 상태도 계속 하고 있고 예. 시장 군수는 계속 저쪽단 들어불고 예. 그러다 이제 차부 저 모든 청왕이 그러잖아요. 군수님이 예. 예. 군수님 관련된 게 저짓거리가 되는 거지. 군수가 아니 의지부가 있다면 어떻게 저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창문을 예. 열지 못할 정도 악취가 나는데. 무한타임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한타임스 취재기자 또 편집국장 정영호입니다. 저희 무한타임스가 앞으로 지명기사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려고 오늘은 시험방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 3시에 오후 3시에 시청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험방송이고 오늘은 녹화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정영호의 작심 토크라는 이름으로 제가 정말 이 무안군과 그리고 이제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전 권역의 여러 정치적 사안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작심에서 말하는 작심 토크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기사로 온라인 기사로 나갔는데요. 호남탭이라는 탭이 업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설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무안군은 폐기물 공화국 상태로 지금 진입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부환경, 동양환경, 그래서 이제 의료 폐기물 허가가 저희 자체 무안군 생산량의 약 200배에 달하는 처리량, 그러니까 전국의 의료 폐기물을 무안으로 전부 가져와서 이걸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 허가를 묵인해 준 것이 바로 무안군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폐기물 공화국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폐기물 공화국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다름 아닌 이제 일로읍 봉용리에 소재하고 있는 호남탭이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업체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부각됐었던 것은 작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 7월 31일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무안군청이 호남태비의 대규모 이방 건축물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은 것들이 저희 취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드러나게 된 배경에는 호남태비가 음식물을 갖다가 이제 퇴비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매주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의 악취로 인해서 정말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호남태비가 이방 건축물 문제를 덮어두고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허가를 받으려고 무안군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취재하면서 저희들이 발견했던 건데 이때 이제 이방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죠. 근데 그 이방 건축물의 면적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태비가 실제 허가받은 그 면적이 몇 평방미터냐면 2,615평방미터. 평수로 우리가 제곱미터 평수로 따진다고 하면 한 800평 정도의 면적이죠, 실제. 근데 지금 운영 중인 전체 그 면적은 몇이냐면 약 7,000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269 제곱미터가 불법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증개축을 해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영업을 해왔고 저희들이 이제 취재한 결과를 쭉 보면 위성사진이 2008년부터 도입돼 가지고 2008년 이전에 훨씬 전부터 호남태비가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불법 증개축이 됐었는데 우리 무안군수가 네 분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22년도에 뭐 어떻게 무안군이 이 이법 건축물을 적발했는지 뭔데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요. 근데 중요한 사항은 적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대응을 아주 소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무안군이 했던 게 이제 시정명령 내리고 사전통지를 22년부터 25년까지 그것만 쭉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당연히 호남TV가 말을 안 듣죠. 이 시정명령과 사전통지를 그냥 묵살해버려요. 묵인해버리고 결국은 이제 무한타임스가 2025년 7월 31일 기사를 내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퇴비화 시설, 퇴비장에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제곱미터당 1,460원을 적용해가지고 약 6천만 원의 이해강제금을 25년 11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호남TV가 그 해 25년도에 이 돈을 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무안군이 했던 조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 이제 25년뿐만 아니고 계속 악취 민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의 확인해 보니까 열흘에 한 번꼴로 주민들이 지금 악취를 넣은 것으로 거의 확인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25년 7월 달에 무안군이 악취 단속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악취 그 허가 그러니까 허용량의 2배에서 5배를 초과하는 악취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안군이 25년도 11월 28일이죠.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예, 환경과에서 이거 이제 건축가 단속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영업 정지 명령의 이유는 악취 허가 배출량을 초과했다는 이유였죠. 예? 2배에서 5배가 넘는 배출량이 나오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호남TV가 그대로 있을 해석 아니죠. 호남TV가 이에 대해서 다음 달 12월 12월 초에 바로 일주일 만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행정소송이 양측이 이 허용량을 가지고 양측이 지금 법정 상태이고 올 8월 13일 날에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항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후에 호남TV 측이 한 게 뭐냐면 무안군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 신고를 합니다. 11월 달에 해체 신고를 하는데 이 면적이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위반 건축물 지금 무안군 건축가에서 확인한 면적이 4,269제곱미터인데 호남TV 측이 해체 신고하겠다라고 신고한 면적은 2,482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약 2,000제곱미터 대략 1,800제곱미터죠. 1,800제곱미터를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안 돼요. 무안군에. 예? 건축물의 약 60%만 일단 철거를 하겠다고 해체 신고를 했는데 이거 이제 뭐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했냐면 한 달이니까 12월 안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철거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 달 안에 철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호남TV가 할 사람들이 아니죠. 또 역시나 호남TV는 철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정말 우리가 좀 따지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누구든지 간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위반된 건축물이 4,000제곱미터였는데 철거하겠다고 해체 신고를 한 건축물은 2,000제곱미터가 안 됐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행정 처리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 공무원들은 역시나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버리죠. 안 취해버리고 이 사항이 이제 군수에게도 김상 군수에게 보고가 돼요. 근데 이제 김상 군수 또한 최종 책임자이면 이번 건축물 면적에 대한 해체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래? 호남TV 측에 책임을 묻는다든지 무안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하는데 역시 우리 김상 군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김상 군수가 도대체 그러면 이 위반 건축물의 절반밖에 안 되는 부분을 해체하겠다고 신고한다고 했는데 김상 군수가 결재하면서 어떤 말을 지시를 내렸냐? 제가 이제 관계 공무원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관계 공무원 말이 김상 군수가 주민들 편에서 잘 마무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근데 이게 주민의 편에서 잘 마무리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위반 건축물이 4,000제곱미터였는데 해체는 2천만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해? 이것은 뭐냐면 명백한 업자의 편에서 업자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절반밖에 안 들어온 해체 신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무안군과 호남태비가 유착되었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게 당연히 4,000제곱미터 전반을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취재를 할 때 행정대집행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적으로도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무허가 축사 그 적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농민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려낸 것에 대해서 다 이 철거를 진행했어요. 정부가 단속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계 비용과 철거 비용 그리고 벌금을 내고 적법화를 진행했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약 4,269제곱미터라는 대규모 위반 건축물이 30년 동안 묵인되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것을 발견하고도 또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가 또 그 절반만 또 신고한 것에 대해서 또 한 것도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심각한 유착 의혹을 저희들은 제기합니다. 이제 행정대집행이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자기들이 분명히 저에게 우리 취재가 시작되니까 무안군 관계자들이 건축가 관계자들이 행정대집행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위반 건축물 문제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할 거냐? 저쪽에서는 해체 신고를 해놓고도 해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체 신고를 약속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충도 안 했고 그래서 그럼 올해 어떻게 할 거니까 또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만 하겠다는 게 무안군의 의도구나.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공무원이 하는 말이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버리면 악취하고 폐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 위반 건축물을 철거를 해내고 허가된 구역 안에서만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악취 문제, 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인데 이 팀장, 관계 공무원이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악취와 폐수, 우리가 철거를 해버리면 악취와 폐수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본다. 이것은 주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죠. 업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자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해 저희들은 그래서 무안타임스는 이 업자와 호남태비 업자와 무안군이 깊이 유착되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죠. 주민들이 30년 동안 악취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걸 뜯어내버려서 그래서 원래 허가된 면적 2,615제곱미터에서만 영업을 하게끔 해버리면 지금의 처리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호남태비는 어떻게 말하면 위반 건축물 속에서 몇 배의 많은 태비로 몇 배의 많은 악취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 중에 두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업자의 편에 서 가지고 지금 무안구청 공무원들은 행정대집행을 고려하지 있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볼란다. 이 정도가 지금 무안군청이 내놓고 있는 답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위반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그곳에 불법 야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겠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지금 호남TV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몽탄면에 당호 2리와 당호 3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이제 악취입니다. 악취. 직접적으로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로읍에서는 봉룡리 상교마을, 봉룡촌 마을, 뭐 상신 1, 2 마을 해가지고 이 세 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을들, 총 5개 마을인데 222세대 373명의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이따가 이제 저희들이 그 인터뷰 했던 내용을 들어드릴 텐데, 우리 주민들이 악취로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인 거죠. 창문을 열고 살지 못하는 마을에서, 농촌에서 우리가 전원생활을 꿈꾸고 농촌으로 뭐 이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문을 못 사는 동네에서 어떻게 삽니까 주민이?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고, 현재 이제 주민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입업 건축물을 적발하면서 일로읍 차원에서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강범하게 구성해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좀 약간 문제는 상당히 좀 꼬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뭐 환경과에서 소송 중인, 그러니까 영업정지 명령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너무 주민들이 관심이 쏠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남TV 문제 본질은 뭐냐면, 악취로 인한 가처분 영업정지 문제가 아니고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본 허가 면적보다 약 3분의 2가 아니 배 1.7배가 많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또 문제는 뭐냐면, 원래 허가받은 건물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위반 건축물을 뜯어내고 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질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면 악취 문제, 영업의 문제 전반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주민들도 이제 조만간 이 본질적인 문제를 아시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취재하면서 드러난 상황인데, 강진군에서 계약을 해서 강진군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주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군청에 확인해 본 결과 2026년 올해죠.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계약을 했답니다. 강진구청이 음식물 쓰레기 계약을 했고, 하루 최대 13톤에서 최대 5톤 이하일 수도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 5톤 이상이고 최대 13톤까지 처리하기로 호남TV하고 계약을 했고, 처리 비용은 톤당 1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강진구청 관계자, 환경과 관계자가 물어봤죠. 작년에 이미 호남TV가 대규모 위반 건축물 문제로 문제가 됐던 업체인데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만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해가지고 음식물 퇴비와 공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기검사를 통과한 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건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8월 달에 다시 재위탁 공고를 지금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군이 이 불법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한번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검사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한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 정기검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는 1년에 한 번이고, 뭐 다른 뭐 폐기물은 또 3년에 한 번 하는 폐기물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하냐?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약간의 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시설 위주로 검사를 했나봐요. 근데 시설 위주라면 이제 저장 탱크가 있냐 없냐, 뭐 톱밥 교반실이 있냐. 톱밥 교반실은 이제 톱밥으로 음식물 쓰레기 섞는 거죠. 톱밥 교반실이 있냐 없냐, 그리고 퇴비 보관실이 있냐 없냐를
매년 검사를 했대요. 정기 검사를 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이 있다라고 그리고 또 환경공단에서 있다라고 판정한 시설이 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의는 해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게 정기검사를 통과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입니다. 또 환경공단 측에서는 뭐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검사할 항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론에 저희들이 어쨌든 보도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저장 탱크가 있고 교반 시설이 있고 퇴비 보관 시설이 있었다라고 적법하게 법을 통과했다 검사에서 이건 뭐냐면 실제 저희 언론 지적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도 이게 이제 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주민들이 앞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업체 측은, 호남태비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데 이제 호남태비 측, 어제 사장님이 또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의 강진구청 차가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호남태비 대표분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그거 일반 개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개인 업체가 아니고 분명히 강진군청에서 5톤 이상 13톤 이하로 계약해서 진행된 사항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호남태비 측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오전에 거기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재 4명이 근무 중이다라고 얘기해요. 대표분 빼고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향후 이 문제를 리버건축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지금 이사께서는 고민하시냐. 그래서 이제 이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무안군청이 양성화를 안 해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 박모 씨죠. 박모 씨께서도 양성화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무가 축사 단속하고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축산농민들이 뭐 5평, 10평짜리도 다 강제 철거를 했죠. 실제 저 법안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무안군청이 유착되지 않았다. 이 업체와 뭐 김상국 군수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유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행정대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계 건축가 팀장이 저에게 했던 말이 철거를 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위에 그 판넬로 덮어놓은 그 건축물 철거하는데 뭐 4,000제곱미터죠. 철거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제가 뭐 철거 전문 업자는 아니어서 정확한 금액은 추론할 수 없지만 4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너무 가한 거짓말이죠. 실제 이제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양성화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무안군 주민의 편에 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거에 이제 30여 년 전에 처음에는 무안군청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무안군청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업체가 목포시하고 이제 목포시 것도 부족해서 이제 강진군으로 올해 작년에 그 지적을 당하고도 강진군 것으로 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우리가 발생시키지도 않은 폐기물을 주민들이 그 악취의 고통을 떠나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무안 주민들이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좀 덜 억울하죠. 근데 우리 무안군에서 발생되지도 않은 외지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가져다가, 그것도 무허가 건축물에서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365일 악취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군수,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행정대집행을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집행정지,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이제 변호인단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변호인단이 위반 건축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안 제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관계각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진행된 소송에서 위반 건축 왜 그러냐면 원래 허가된 건축 면적은 200인데 어떻게 말씀 100인데 불법으로 늘어난 건물이 170이 플러스 돼가지고 270이라는 면적에서 그러니까 퇴비의 양이 원래 100이었는데 270이 된 거죠. 그러면 악취의 양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면 이 위반 건축물 문제를 당연히 악취 문제에 소송에서 제기를 해야 맞다고 저는 그냥 기자로서 그냥 제가 법률적인 깊이 있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기자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가를 제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당연 역시나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소송에서 위반 건축 문제로 인해서 폐기물 양이 퇴비 양이요. 악취를 풍기는 퇴비 양이 폭증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관계 공무원도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변호인단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제안하겠다고 저에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안군이 말하는 대로 항상 무안 군수님, 김상 군수님이 잘 말하시는 게 있어요. 행복한 무안과 청정 무안입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은 너무도 불행합니다. 이 폐기물로 인해서. 그것도 우리가 배출하지도 않았던 의료 폐기물, 또 그리고 전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각종 폐기물. 호남 퇴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작년부터 계속 취재해 오고 있는 지금 폐기물 퇴비 매립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수천 톤을 땅에 구덩이를 파고 매립을 해버리죠. 이걸 퇴비 살포라고 또 무안군은 묵인해 줍니다. 하는 조치가 무안군이 하는 조치는 경찰에 고발하고 비료 생산업을 못하도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허가 취소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배포가 커지고 더 많은 양이 불법적으로 매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적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을 악취로 고통받고 또 그리고 수천 톤의 폐기물 퇴비를 땅에다 묻어버리면 그 폐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안군의 바다, 무안군의 하천, 무안군의 농경지 그리고 무안군의 지하수로 다 흘러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안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폐기물 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무안 국민이 행복할까요? 우리 무안 국민은 너무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집회와 몸살이 앓고 있습니다. 우리 봄에 벚꽃 필 때 현경의 벚꽃 가로수 유명하죠. 무안군이 야간 경관길로 조명들까지 설치해서 매번 보도자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벚꽃 구경 오라고. 근데 거기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악취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오기 싫어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옆에 액비아 공장, 스포츠파크 옆에 액비아 공장을 우리 군수님 임기 내내 방치해두는 과정에서 그런 쓰레기 악취를 나면 경관등도 설치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관광객이 오지 말하게 하죠.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럽니다. 이런 썩은 냄새 나는 동네는 다시는 오기 싫다. 무안군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는 행위죠. 그래서 무안군 스스로 우리 김상 군수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폐기물 공화국이 우리 군수님 재임 8년 동안에 폐기물 공화국이 돼버렸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호남태비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적 조치가 과연 주민의 편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주민의 편에서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죠. 불법 건축물을 뜯어냈는데 악취 피해가 예상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안 뜯어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하십니까? 기자들 다 주민들 압니다. 불법 면적이 얼마나 많은데 반틈만 그럼 철거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이게 군수님이 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발 현실을 좀 똑바로 보시고 쓰레기 공화국, 폐기물 공화국이라는 이 문명부터 벗겨주십시오. 그래야지 행복한 무안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매주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시험 방송을 한두 차례 더 해보고요. 잘 되면 이제 라이브로 진행할 상황이고, 아마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여러 게스트들이 함께 좀 출연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무안 또 우리 전라 강주 전남 지역의 속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한번 저희들이 다 직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이 독립 언론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원 계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요.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